네,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오늘 제주 우리 애월 지금 요 품종이 레드향입니까? 예, 예, 예. 농장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예, 농장 평수라든지 연식이라든지 이 나무를 유목을 심어가 키운 건지 아니면 고접을 한 건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농장은 하우스 지은 것이 2,000평입니다. 2,000평. 평수가, 예. 2,000평이고 하우스 지은 지가 이제 올해가 딱 10년 됐습니다. 예, 10년 됐고 원래 나무는 밀감밭이었습니다. 밀감밭이었었는데 궁천입니까? 예, 아니면 예, 궁천. 예, 궁천. 예, 궁천을 2010년도에 하우스 지으면서 고접한 거예요, 이게. 아, 궁천을 몇 년 키우다가 했죠. 노지를 재배하다가. 그거는 뭐 한 30년 이상 된 거죠, 뭐. 궁천을 한 30년 노지 예, 재배하다가, 예.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하우스를 지었다, 그죠? 예, 지으면서 바로 고접 붙인 거예요. 레드향, 천혜향을. 예, 예, 그 고접 붙여서 이제 고접 붙인 지가 원래가 딱 만 10년 됐습니다. 예, 만 10년 됐고, 비료 주는 거는 뭐 옛날 방식대로 그냥 밀감밭 하는 방식으로만 이제까지 쭉 운영을 하다가, 며칠 전에 전윤배 씨를 통해 가지고 우리 박사님을 알아가지고 제가 이번 강의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전윤배 맹장님은 예. 당감 부분에 예. 한것만 놓고 맹장님이신데 예. 또 이렇게 친분이 네, 저희 집사람하고 친합니다. 저는 모르고. 뭐 거의 형제간 이상으로 친하다더만.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맹장님이 부탁해 가지고 꼭 가서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들었습니다. 예, 지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고접을 해서 재배하는데 네. 이게 우리가 해거리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거리 합니다. 지금 레드향의 경우는 열매 조금 많이 달지 않으면 원래는 해거리에는 되거든요. 원래 네. 얼마 안 달렸어요. 예. 해거리 아니 원래 정상적으로 달리면은 원래는 수확이 좀 많이 날 겁니다. 근데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방법을 달리 바꿔야 되겠다 해서 이제 우리 고 대표님께 부탁을 해서 오늘 강의를 저희 밭에서 하게 되는데 쪼개지지 않네요. 쪼개져 가지고 원래 쪼개진 것이 저희가 환풍기 시도를 했는데 환풍기가 39도에 환풍기가 돌아가는데 환풍기에 돌아가는 쪽이 이쪽이 아니고 저 동쪽으로 세 동이 환풍기가 돌아갔어요. 여기는 보니까 나가 다녀도 더울 정도니까 환풍기 여기는 아침 되면은 여긴 또 3도 이하로 내려가면 환풍기가 돌아갑니다. 밖에 환풍기가 돌아가고 실내는 지금 2.4 열지 않을 정도만 해. 열면은 2.3도 되면은 이제 닥탁 깔아놔 가지고 보일러 기름이 돌아갑니다. 예. 그런 시설을 해놨습니다. 이게. 예. 그래서 올게 한라봉 쪼개졌습니까? 레드향. 한라봉은 안 쪼개지고 한라봉은 저희가 안 합니다. 이게. 안 하고 레드향만 다. 예, 레드향과 천혜향만. 예. 천향 쪼개졌습니까? 천혜향은 안 쪼개졌어요. 안 쪼개졌고. 예. 그 다음에 레드향만 쪼개졌고. 예, 레드향이 원래 한 1톤 정도 쪼개졌어요. 1톤이라는 기준은 몇 평? 비료 푸대로 아니 평수. 평수 레드향 몇 평이죠? 레드향 평수가 여기 1300평인데 약 한 300평 정도는 깨졌어요. 300평 정도. 그러니까 동별로 딱 구분되니까 이쪽은 하나도 안 깨지고 요쪽 동 두 줄만 다 깨져버렸어요. 딱 깨졌어요. 그럼 저쪽이가 거의 안 깨지고 저- 쪽만 깨져. 저쪽이 높습니까? 아니면 저쪽이 낮아요? 저쪽이 낮아. 지대가 좀 얕아요. 낮고 이쪽이 높고. 저 또 밑에는 저쪽이 얕은데 여름에는 또 저기가 시원하고 저 천혜향 쪽에는 밭이 일정하지 않은 밭이다 보니까 저 서쪽은 하우스가 높고 여기는 얕아요. 땅 지역마다에 맞춰니 하우스 지어버리니까 그냥 다른 하우스에 비해서 저희 하우스가 좀 얕습니다. 높질 않아요. 전체적으로 낮은데 또
땅이 꺼진 자리 놓고 땅대로 지는데 위에 수평 같다. 땅은 울룩불룩한데 하우스 위에 수평 같이 맞췄다는 그 말이죠. 예. 하여튼 여기에서 저쪽으로 약간 기운 같은데 하우스가 약간 이렇게 약간 배석하게 됐다. 경사가 이렇게 지은 하우스 같다니 그죠? 이렇게 기어도면 저쪽은 남쪽으로 200톤 물탱크를 저 지상에서는 한 2m 올리고 지하에 한 2m 올리고 한 200톤 탱크를 지어가지고 한 4년 전에 그 저탄소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게. 제주시 관리에서는 저탄소 인증받은 사람이 저 혼자뿐입니다. 남원 쪽에서 저탄소 인증을 감귤조합에서 한 50여 농가가 저탄소 인증을 하다가 원래 그 작년부터 열과되는 바람에 대규모 농장들이 남원 쪽에는 다 잘라가지고 천혜야로 다 바꿨습니다 지금. 레량을 많이 레량은 지금 작년 원래 남원 쪽에는 5,000평 이상 하는 농가들은 거의 다 비었습니다. 많이 표현했다. 그래서 다 천혜향으로 바꾼다고. 수정 갱신이 들어갔네. 그 얘기를 제가 그 감귤조합에서 그 운영하는 브랜드 대학을 제가 다녀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남원 쪽에 있는 애들이 맨 처음에 와가지고 교육받으면서 또 이상한 얘기지만은 저 교수님이신데 저희 밭에는 바닷물을 기르다 바닷물을 주고 싶다 하는 얘기를 그 강의 도중에 선생님 강의하는 식으로 도중에 얘기를 하니까 그렇습니까 했는데 우리 그 특작원에서 바닷물을 주어다 시험을 한 거예요. 우리 기 끝나고 다음 기 할 때는 강사가 와가지고 바닷물을 주십사 하는 얘기를 해온 거예요. 그게 언제 주냐 하면은 9, 10월 달에 주려 하다가 이제는 7, 8월 달에 두 번 그 연면 시비를 해주라. 그 연막칼슘을 뿌려주라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 강의를 해서 바닷물도 이게 좋던가 하다 보니까 남원 쪽에는 바닷물 주는 게 공식화됐습니다. 바닷물 좀 다녀오려고 밑강 맛이 좋다는 게 있어. 그 결혼이 이상하게 형성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요걸로 끝내겠습니다.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고영은 대표님 잠깐 오셔가지고 우리 레디앙 심어가지고 염화칼륨 염화칼륨이는 뭐 소금이나 거의 차이가 없는데 그 관주를 해보니 어떻던가요? 관수요? 관수 밑으로 좀 싸게 레디앙은 계속 밑으로 주는데 하도 더운 한 오히려 접어서 그거 뭐이고 염화칼륨 나무 옮겨가지고 바닥으로 관주해갖고 나무 노란 거 가리 가다. 그거 뭐 할게요. 그거는 사실이고 내가 웬만하면 이 교육장에 안 올 건데 뭡니까? 가리 가다 되니까 이파리가 바로 노란하게 돼버리지. 그 작년 10월 달에 우리 농장에서 교육을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하니까 10월 14일 날 나를 맞춰놔가지고 맞춰놓으니까 이제 나도 뭔가 하나 있어야겠다 해가지고 그 약대 잘라그네 그 약호수로 2통 딱 이만한 거에 그래서 저 먹고 저 연마가리 100리터 500g 넣고 그냥 그 약대로 그냥 땅속으로 낭 6개를 죽여버리려 아예 희생하려고 해야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한 4일 되니까 얘가 끝에니까 혹시 돌아가는 거야. 이거 답이 나왔구나.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이거 이젠 다 회복됐어요. 지금 요게 보면 다 회복됐어요. 5일 만에 이렇게 노랗게 돼. 가리 가다 이건데 바닷물을 주거나 복합 비료를 바로 식혀버리면 질소분이 미생물이 질소를 먹고 방구로 뽑기버려요. 그럼 질소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 미생물을 갖다가 우리 토양에다가 투입해도 같은 현상이 납니다. 우리가 여름에 살아있는 생균을 관주를 해버리면 생균을 간주하면 토양에 있는 질소분을 먹어봅니다. 질소분을 먹고 탄수화물, 설탕물을 먹어버리거든요. 그럼 식물들이 질소가 없으면 질소를 먹고 광합성을 해서 아미노산 단백질을 먹어서 탄수화물 설탕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 동작인데 염을 가해버리면 잎이 시끄러워라는 느낌. 노랑해져 버려. 노랑해져 버려. 그래서 노랑해진 걸 갖다가 없애는 방법이거든요. 노랑해진 걸. 예. 이파리 끝에 이렇게 타는 거, 노래지는 거. 그리고 가리가 많으면 잎이 끝이 꼬여요. 끝이 돌아가. 이게 빽 돌아가요. 빽 돌아가요. 끝이 이렇게 돌아가. 그리고 끝이 타고. 그럼 이런 현상들은 가리 가다에 대한 세포의 온도값이 올라가서 그래요. 온도값이. 그래서 가리는 더운 비료, 질소는 시원한 비료. 그럼 공기에 시원한 비료를 많이 먹어야 되겠죠. 시원해진다는 말은 잎속이 두꺼워서 탄수화물이 많다, 설탕물이 많다. 설탕물 양만큼만 물을 먹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매일 물 뿌리도 잎이 두꺼워지진 않습니다. 물을 안 먹어요. 물을 먹으면 뿌리가 죽어버려. 잎이 두꺼워야만이 뿌리에 물이 많아도 안 죽고 살지, 잎이 얇은 거는 물이 조금만 있어 죽어버려요. 육지에서 심지어는 고추밭이 아침에 가니까 없어. 고추밭이 물이 다 들고 모가지만 싹 나와 있어. 고추밭이 물이 다 들어가 모가지만 나와 있어도 안 죽어요. 왜? 비 오기 전날 황금을 놓고 해서 골드그린이나 골드 칼라를 옆면 시비할 때 설탕을 듬뿍 넣어주는 거죠. 그 많이 였는다 적게 였는다 그 자체가 어떤 다른 경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료를 먹고 소화시켰을 때 잎이 두꺼워져야 되는데, 비료를 먹지 않고도 바로 에너지 하는 거는 설탕이에요. 바로 에너지를 바로 쓸 수 있는 건 설탕입니다. 그래서 설탕을 얼마를 성분을 가지냐 안 가지냐 그 차이거든요. 설탕 성분을. 그러면 그게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위가 나왔을 때, 뜨거울 때 수분을 계속 날리면서 온도를 식힐 수 있어요. 그런데 잎이 얇은 거는 자기가 뱉어낼 수분이 없어요. 그 수분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바짝 새까맣게 타버려요. 날리낼 수분으로서 그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온도를 못 낮추니까 어떻게 지가 죽어버려요. 이파리가 타 죽어버려요. 그게 이제 밀감만 있는 게 아니고 샤인머스켓 포도에도 있고 사과에도 있고 배에도 있고 단감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식물의 밥은 질소다. 질소를 참 잘 주자. 그게 이제 황금알롱법에 와서 제주도에서 토양 분석하고 나무의 형태를 보니까 청태가 끼 있다. 그 다음에 이파리 끝이 노랑노랑하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제주도의 동농가들하고 선도 농가들하고 많이 협의하고, 그 다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 그 자료, 그거를 제주도에 맞게끔 합성화 시킨 거죠. 그런데 그 내용들을 우리 그 제주도의 기술을 갖게 만드는 게 이제 제주도에 두 분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한 분이 더 만들어져서 이제 서쪽에 한림에 있는 강순종 맹장님, 그 다음에 남원에 마이서트까지 공부한 현철 씨가 앞으로 며칠 뒤에 되면 2월 달에 맹장님을 위촉을 받을 겁니다. 본인한테 협의 다 했고, 그 다음에 제주도 그 조천에 있는 문양필 맹장님 계셔요. 그거는 키위. 그래서 앞으로 제주도에 이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 제주도를 감싸서 기술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우리 맹장님 모시고 한번 그 제주도의 그 밀감의 생리에 대해서 약간 한꺼번에 놓고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뭐 질문해도 됩니다. 앞으로는 저 외에 강의를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시면 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옆 동네 저 휘덕 강순중입니다. 네. 뭐 강의라는 아니고, 제가 그 황금알 농법을 적용했던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황금알 농법은 어떻든 간에 자재도 단순하고
초봄에 1년 농사를 자지우지합니다. 황발농법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수확을 하고 어저께 그 무인방제기로 해서 칼라 1리터, 설탕 2kg, 요소 이 포대 이제 잘라진 게 없다 보니까 980g 해서 어저께 연면 시비 했습니다. 저기 수확한 후에 했고, 예. 겨우 한 이틀 전에 일단 그 땅으로 그 조금이라도 영향을 좀 주고 싶어서 요소 9kg, 그 뭐 남은 것이 9kg밖에 안 되다 보니까 저거 뭐 물에 타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그 거의 한 20kg 정도 줬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1000평입니다. 원래 지금 했던 상이고 작년에 유해한 상을 저 단계별로 잠깐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예. 일단은 토양 분석이 우선입니다. 토양 분석에 지금 토양 분석을 신청하면은 20일에서 한 30일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 충분 경위는 그 비료를 출생을 해서 그 토양 분석을 일단 하면은 지금 거의 대다수 농가가 제주도 뭐 한 99% 정도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다 오버합니다. 이게. 그래서 저는 해보니까 인산 가리가 각 한 4배 정도 높고, 예. 칼슘 마그네슘 한 2배. 그래서 작년에 1000평에 요소만 60% 줬습니다. 이게. 1000평 요소만 60% 줬는데, 그렇게 줬고, 지금 이제 그 우리 제주 지금 감기를 하시는 농가분들이 질소를 마음대로 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아까 이 말씀하신데 줬다 그러니까 좀 많이 흐뭇하더라고요, 사실. 예. 지금 당장 본인은 주고 싶은데 두려서 못 주는 농가가 대다수입니다. 지금 못 주고 있으면 못 주고 있어. 일단 요술업원에 뭐 두동 뭐 한동 하던 두동 하던 예. 미친 듯이 한번 줘보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요소에는 뭐 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작년에는 작년에가 60% 줬고 작년에는 저 요소 한 40% 정도 줬고 그 유한 한 10% 정도에 또 기타비로 한 5%, 그래서 한 55% 정도 줬는데 그 비슷하게 줬습니다. 근데 다른 비료 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겨울에 그 이시가 2.7입니다. 겨울 이시가 사계절 이시, 황금알농법은 사계절 이시를 맞든 안 맞든 어떤 간에 기준을 설정해서 자기 밭에 그걸 만들어야 돼 맛이. 그 이시랑 자체를 그 겨울에는 2.7이고 봄 가을은 2.1에 우리 하우스인 경우, 또 여름에는 1.8인데 그거를 맞추면서 비료를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줬습니다. 저는. 예. 5일에서 10일 간격. 많은 양은 주지 않았습니다. 많이 줬을 때 5포, 적게는 2포. 요 사이에서 이시랑 맞추면서 이제 그렇게 비료 관리를 했었고, 예. 그리고 그 아까 연면 시비 있지 않습니까? 예. 연면 시비 중요성이 초봄입니다. 초봄. 그 작년에 그 황금알농법은 그린 이외 칼라 1례 이런 교차식으로 주거든 시 거기다 설탕 플러스 시키고 또 요소 뭐 이파리가 좀 뭐 누리끼리 한다 그러면은 요소 뭐 첨가할 수도 있고, 예. 요렇게 해서 작년에 한 40표 줬습니다. 이게. 칼라하고 그린을 한 40표 정도 줬고, 예. 어쨌든 그 정도, 그러니까 중점적으로는 지금 이제 잎이 이제 숨이 나기 시작했다 부터 6월 한 10일까지 3일 내외 간격으로 해. 예. 우리 맹장님은 부연 설명으로 그 무인방제기에 돼가지고 아주 소량을 밖에 안 들어요. 빨간 거.
알간 그저 무인방역이 있지 말머리 않습니까? 같이 예, 그 문 닫아놓고 안개처럼 피운 안개처럼 저가 이거 그 시설 다 해놨으면 무인방지게. 예, 예, 무인방역을 하니까 아주 소량으로 들어요. 그 문재민 씨 같은 경우에는 1600평에 200리터밖에 안 들어요. 그래요. 1600평에 공천인데 1600평에 살포하는 양이 200리터밖에 안 써요. 예, 우리도 그렇게 씁니다. 예. 예, 뭐안 들어요. 예. 인면 시원인데. 연면 12일을 그렇게 하면 봄순 올라오는 게 틀립니다. 이게. 안 하던 부에서도 많이 올라와 맛이. 저 과수원은 사실 황금알 농법 만나기 전에 그 도태시켜서 새로운 작물을 심으라 했던 과원입니다. 이게. 지금이야 나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뭐 누가 봐도 아 좀 나무 됐다 정도 이제 된 상태인데 그때 뭐 탭이 잘못된 거고. 예, 예. 그 황금알 농법원에 당해년도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예. 당해년도에 잘 하면은 80%까지는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3년 차가 돼야 아까 이제 문제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해거리 관계, 열과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 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예. 그리고 그 저도 황금알 농법을 이제 유튜브 보면서 올 초에 망쳤던 거에 다시 그저 차광망 35%짜리 4월 7일 날 쳤습니다만은 예. 지금도 걷지 않고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원래 유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당도가 뭐 13브릭스 아닙니다. 15불스 넘대요. 아 그런 것도 있고 예. 예. 많이 나오는 거 16브릭스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거 해보니까 작년 그 지금 수확 그 이해보다 한 1.5브릭스 정도 낮아졌습니다. 이게. 그냥 차광맛 요인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런 것을 이제 좀 참고로 말씀드리는 상이고요. 예. 그래서 차광막은 10월 초가 되면 서늘해지면 걷어주는 게 예, 바람직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요. 저는 간이식으로 치다 보니까 그냥 뭐 내버린 상태에서 한번 키워봤기 때문에 뭐 당도를 뭐 중요시 않으면은 뭐 내버려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예. 어쨌든 또 요소를 주면은 이제 우리 당도가 떨어진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 절대 당도 떨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예. 원래 이전에는 15브릭스 내외를 만들었었기 때문에 예. 15브릭스 내외. 예. 그러니까 요소를 주면은 뭐 웃자란다든가 당도 떨어진다든가 뭐 이런 사항은 예, 염려를 안 해서도 될 생각 좀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 그리고 그저 또 저 황금알 농법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매 땅이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금 저 단단해진 상태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력을 빌어서 그 이틀 우리 쇠시랑 있지 않습니까? 네. 쇠시랑으로 해서 한 뿌리 저 부분에서 한 50cm 띄고 한 1m 주위에 이렇게 한번 쪼아준 그런 거 있었고요. 그건 자주 쪼아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뿌리가 나 빨리 자라기 위해서 하지. 뿌리도 뿌리지만은 그 비료를 아, 비료 흡수력을 이제 많이 이제 키워주는 거지. 예. 예. 그리고 아까 이제 중요한 사항은 저도 뭐냐면은 인산가리가 많으면 예. 자가 여름만 되면은 이 거의가 그냥 아까식으로 끝 부분이 노라버립니다 이게. 그거를 어떻게 대책을 했냐면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맹물 12 황발농법 맹물 12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이게. 맹물 12를 3번 해주면은 연면 12 한 번 할 수 있는 조건이 돼 맛이. 그 지금부터 해도 돼 맛이. 지금 이게 전지하기 전에 황발농법 그 유튜브 보면 예, 예. 그 전지 한 달 전부터 맹물 10을 계속 해주면 나중에 그 숨 올라가는 것도 틀리고 예. 새로 올라오는 그 숨 자체 힘이 틀려 맛이. 그래서
전지하기 한 달 전에 맹물 씹어놓은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맹물심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저 하나만 묻겠습니다. 예. 그 저기 나는 뭐 잘 모르겠는데 나 한림에서 공선회장 한 10년 했고 예. 예. 김순종이 뭐 조합에서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 간평만 한 5,000평 넘습니다. 예. 이게 뭐 1년에 뭐 수익도 올리 같은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뭐 이름 날 정도고 한데 이 그 레드양이 특성상 보면은 이게 모가 깨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게 안 깨진다는 건 거짓말이고 그건 내가 일본에 가가지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 그 직접적으로 그 가와 저 다케다 있을 때 저 뭐 그 김찬호 회장하고 제가 일본 가서 이 순도 가져왔고 90년도에 저 2009년도에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면서 봤는데 집에 와서 실증 그 이런 거를 해보면서 보니까 한 몇 년 동안은 별로 깨지는 게 별로 없었는데 작년하고 올해는 아래 이 백꽂이 아래는 너나 없이 잘하고 못하고 약이 잘한다 못한다 별 볼 일 없고 깨지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우리 밭이 180고지거든요. 근데 문을 이렇게 주창이라든지 이를 열고 왜 열랑 내봐야 되니까 내가 작년에까지 뭐 열지도 않고 하니까 에이 그냥 놔둬라 했는데 깨질 걸로 보고 적발을 안 했었어요. 근데 깨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은 막 아우성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온도 차이가 아니냐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데서 한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이게 온도 같다. 아래 이저 중문이라든지 백고지 아래는 초토화된다. 그리고 우리 애월 한림 지역도 제가 다 잘 알지 않습니까? 이제 김종수 씨 알죠? 그 대림 저 비덕에 저 신서동에 계는 예. 건가요? 예. 그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거든. 한림에서 꼽는 사람인데도 많이 깨졌다. 이게 대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게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온도입니까? 아니면 실증적으로 했던 분이니까 내가 강사님 말은 들으면은 아 그런 학자적인 말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했던 분이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저보다는 더 선생님이시고요. 저는 지금 황금알 농법 적용은지도 지금 원래 이제 5년차 들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들어가는 단계고요. 그 뭐 제가 지금 뭐 그 열과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뭐 예. 소신을 가져 있는 것도 네, 없습니다. 없고 있는데 네. 어떻거나 지금 그 안 깨진 데 가보니까 나름대로 비료 조절한 것도 있었고, 예. 비료 조절. 또 그 차광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우리 차광망 쓸 수도 있고 차광제 뿌릴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 안 깨진 뒤 저를 몇 군데 돌았거든요. 예. 그리고 봄순 확보를 어떻게 했느냐. 봄순 확보를 워낙 잘 하니까, 잘 해놔두니까, 그, 열매가 그, 봄순에서 가려져서, 예. 아마도 그런 작용도 이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또, 비료 시비 관계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비료 시비.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건 또 온도고, 예. 그, 서귀포 같은 데는, 지금 우리는 지금 패드를 지금 이제 일단 설치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농가는 스프링을 뜯어갖고 밑에서부터 상까지 아, 저가 그렇게 했습니다. 다 근데, 올리고, 예. 다 그렇게 했는데 예. 아래 백고지 아래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해도 그 원래 2단 개폐거든요. 제가 저 다른 데는 높은 데는 그렇지 않고 2단 개폐를 했는데도 쫙쫙 나가더라고요. 자, 이게 피크가 언제냐면 일본에서 배울 때도 제가 그 교육 받을 때도 한 일주일 받았는데 이렇게 그 8월 달부터 시작하면 제일 올라가가지고 9월 15일 날이 적기입니다. 완전히 그날은 그냥 이게 그냥 다 사쿠라꽃 같이 다 깨지거든요. 제가 뭐 8월 7일서부터 예, 제가 9월 내려가 10월 3일 되면 멈춥니다. 이게 10월 3일로 해가지고 지금 날씨가 한 3년 전부터는 좀 안 좋아가지고 근데 네. 더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그 전에는 10월 3일이면 끝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예. 하는 동안에 남는 게 없어요. 예, 결국에 지금
초기에 우리 껍질이 내대한 껍질이 엄청 얇지 않습니까? 예. 이걸 어떻게 두껍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그것도 한번 우리가 좀 찾아야 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 요소를 했더니 껍데기는 두터지는 건 맞아요. 근데 요소만 때는 예, 두터지지 않은 맛이. 비료량이 이시량이 맞으면 예, 두꺼질 것 같지만은 예, 절대 안 두꺼집니다. 근데 커피가 그런 정도로 가면은 투들투들하면서 좋지 않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요소만 썼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뭐 두들두들한 것도 뭐 별로 없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내장은 문제는 해거리, 예. 열과 이거 두 개가 지금 관건입니다. 이게. 이거를 찾아야 내대양 그 재배하는 농가들이 계속 재배하지 지금 상태로는 하면은 뭐 솔직히 말해서 까지지 않을 수는 없어요. 모으니 까지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안 까지고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는 거죠. 지금. 네. 하여튼 우리 그 맹장님 그쪽에 계속 그 한쪽에 질문이 치우치니까 멈추는데 그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하더라고 맹장님. 그 다음 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뭐 예. 죄송합니다. 뭐 제가 아니. 저거 같은 경우에 뭐 아주 선생님인데 저 답 예,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뭐 잘했습니다. 다른 거 뭐 질문가 있으면 뭐 제가 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 농장에서 지금 이제 미감 따버리니까 내대양에 이제 연면 시비를 한 번씩 연면 시비에 한 일주일 간격으로 해. 두 번, 한 3번쯤 해줍서. 일주일에 3번, 아니 일주일 간격으로. 일주일 간격으로. 예. 여고 물도 지금 물안 팍 하면 주고 좀 물도 푹 주고 예. 예. 아유 고생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거. 예. 그 정도만 가지고 네, 지금 그 아직까지 우리 맹장님 감사드리고 아직까지 강당에 많이 안 서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당에서 멈춰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이런 시간대를 제가 늘리겠다는 건데 우리 맹장님 여번도 다 알고 계십니다. 본인 질문한 거 1번 이상 우리나라 기술이 있습니다. 1번 아래입니다. 우리나라 기술보다 개발국이지. 일본에서 사인바스켓 얻어가지고 바이러스 캔 거 제가 맹물 뿌리가 풀어줬습니다. 일본에 없는 기술 한국에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퍼뜨려 놨습니다. 레대양, 천양, 한라봉, 하우스 들은 거 살균이 필요 없습니다. 엄청나게 진보된 거죠. 그리고 우리 여기 질문하신 사장님께서 요소를 뿌려봤는데 요소를 뿌리면 동작하는 게 더뎌요. 동작하는 게 전년도에 전정이 맞아가지고 그게 아다리가 맞을 수는 있으나 봄에 연면시비 맹물시비에서 봄순을 뻗쳐야만이 비료를 먹고 도장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고 요소만 좋다고 쓰면 도장기가 다 나버립니다. 예, 황금알농법에서는 비료를 아무리 줘도 도장기가 안 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왜 그러냐? 봄순이 뻗으면서 봄순의 크기는 긴 뿌리량에 해당하고 잎의 두께는 잔뿌리량에 해당하고 잎이 두꺼워질 때 세포량이 늘어납니다. 이 세포량이 과일의 크기에 해당하는데 아직까지 회복 안 된 나무들은 이 과피가 얇아요. 회복되고 나면 과피가 두꺼워집니다. 어릴 때 과피가 두꺼워지고 그 다음에 겨울에 볶는 거는 실온에서 온도를 맞추면 안 됩니다. 우리 맹장이 26도에 유지를 했는데 앞으로는 28도 11월 말부터 30도까지 올려야 돼요. 올리고 이제 새벽 온도는 우리가 2도를 잡아줘도 괜찮아요. 그러면 낮에 대사 적응할 만큼 온도가 올라가야 되고 그 다음에 지온도 올라가야 되고 질소값이 이동하는 최소치는 9도, 마그네슘은 12도, 칼륨, 가리 성분은 13도, 그 다음에 칼슘은 14도, 인산이 16도예요. 인산이. 그러면 겨울에 청태가 더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 온도값이 낮아서 그래요. 인산이 이동을 못하니까. 몸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온도값이 올리면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겨울에 밀감 볶는 거는 온도가 낮아서 그렇다. 제일 잘 볶는 게 카레향. 그 다음에 잘 볶는 게 궁천, 하래. 그 다음에 레드향. 그 다음에 잎
온도 값에서 저온 고온을 제일 잘 견디는 게 하귤. 얼음이라도 괜찮아요. 어지간한 그건 크고 있어요. 열매가 달리고 수확하기 전에 열매가 또 열어있고 하귤. 그 다음에 우리 맹장님 시험한 거는 레드향이 달려있고 작년에 6월 12일에 따먹었어요. 두 나무를 남겨뒀다가. 그런다고 해서 밀감이 썩거나 부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으로 밀감 산업을 더 바꾸겠다. 그 말은 밀감이 가격대 비쌀 때 수확하려고 농사 짓는 거지 흐를 때 못다 따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레드향도 흐르면 따지 말아요. 따가 비쌀 때까지 귀할 때 따가 팔아야 된다. 그 방법. 붓고는 거는 온도가 낮아서 대사작용을 못해서 일어난 거다. 온도값 올리면 절대 안 붓습니다. 11월 말에 쪼갰을 때 붓은 거 있습니까? 안에 비인 거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리고 레드향이 쪼개진 거는 고온 저온에 제일 약한 종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열대 종이고 더 따뜻한 지역에 재배되는 종이다. 레드향 자체가 개발될 때. 그래서 우리는 온도 값을 더 따뜻하게 겨울은 해줘야 되고 여름에는 또 얘네가 더위를 또 싫어한다. 더위를. 그 더위를 이기는 방법은 잎이 뚜꾸지는 방법 하나. 잎이 뚜꾸지려면 질소분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차광을 해서 여본도를 낮춰야 된다. 우리 맹장님 시험해 본 거는 여본도가 32도가 맥시멈입니다. 그 이상은 해가 된다. 적외선 온도계 여본도를 재보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황금알롱법에서 개발한 게 최저치 이식값이 고온에 최고치 이식값이 1.8을 개발해놨다. 여름에. 그거는 가리를 줘도 되고 복합비를 줘도 되고 이신 올라간다. 그러나 토양 분석 결과에 식물의 밥은 질소인데 기술센터 분석표에서는 질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기술로 가서 배짱을 농사 지었느냐? 주먹구구. 그냥 막 알아서 대충 지어도 어디 따질 데도 없고 물을 데도 없다. 그 상황이 우리 현실이에요. 누구한테 밀감 농사 기술 가르치달라고 하면 가르치는 사람 없습니다. 기준값 없습니다. A 매뉴얼, B 매뉴얼, C 매뉴얼, 뭐 1번 매뉴얼, 2번 매뉴얼, 3번 매뉴얼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레드향이 2025년 1월 오늘 20일입니다. 수확 끝난 나무는 잎이 두꺼워야 됩니다. 잎이 두꺼우려고 하면 이식값이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연면십에서 잎이 두꺼워야 뿌리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온도가 맞아야 됩니다. 그러면 온도 값을 최하라도 25도는 잡아줘야 되겠다. 그래 대사적인 하죠. 영양소가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잎이 안 두꺼워지고 봄눈을 키울 힘이 없습니다. 영양이 뺏기니까. 추위에 의해서. 그래서 추위에 의해서 영양이 뺏기면 안 된다. 그리고 비료값이 얼마까지 되느냐. 겨울에 온도값이 낮으니까 3.5가 더 좋더라는 거죠. 2.7이 아니고. 얼마까지 괜찮냐. 4.2까지도 이상이 없더라. 요소만 준 게. 그거는 우리 성산에 있는 동쪽에 있는 밀감이 올해 제일 적게 쪼개졌어요. 서쪽에 제일 많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남쪽에 쪼개지고 그 다음에 북쪽에 쪼개지고 이 순입니다. 그리고 온도 값이 높은데 더 피해가 크다. 바닷가 온도 더 높았다. 더 피해가 크고 올라가면 온도값이 낮다. 온도값이 낮아서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 잎이 두꺼운 사람이 도움이 되더라. 그건 요소비로 차광망 한 사람이 도움이 되더라. 이래 매뉴얼을 찾아내는 거예요. 일본에서도 차광망이 없습니다. 일본에 이 시값을 측정해서 비료량 계산해서 농사 짓는 게 안 나와 있어요. 일본도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 측정기 써서 농사 짓는 사람 그것이 99%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기술이 더 좋아요. 지금은 일본에서 배워야 될 게 아니고 일본을 가르쳐야 됩니다. 좋은 기술은 배우고 부족한 건 우리는 도움 받은 만큼 앞으로는 되돌려 줘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그 정이에요. 정. 서로 배워와서 신품 좀 가지고 우리가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됐으면 때가 되면 우리가 아는 걸 걔네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 그분들한테. 그게 도리다. 인간이 도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본보다 황금알롱법이나 일부 제주의 기술력을 가진 농가들이 기술이 앞서 있습니다. 이제 자부심을 가지게 됩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더 제주 농가들이 이 많은 1년에 몇십만 평의 하우스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요. 그건 고령화되기 때문에 과일나무 심지 채소를 심을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 10년, 15년 동안. 이 지금 우리가 나이가 드신 분들이 여기에다가 딸기 심고 채소 심겠어요? 안 합니다. 하우스가 1년에 몇십만 평 늘어난 게 채소가 아니고 밀감 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가원을 심었을 때 당불이서는 얼마고 우리 국가에서 먹고 남은 거는 어디로 수출할지 목표를 정해야 되는 목표가 없습니다. 갈 곳이 없다는 거죠. 무대포로 내만 먹고 살자 심고 있다는 거죠. 국가에서 기준을 정해주느냐? 안 합니다. 그럼 우리 농업 농가에서 품질을 좋게 만들어서 상인이 그냥 오게끔 만들면 됩니다. 황금알농법 재배 농가들 상인들이 달라붙어가 사가져가요. 좋으니까. 큰 거 맛있어서 그냥 말없이 다 가져갑니다.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크면 더 맛있어야 된다. 왜 맛이 없느냐? 얘가 배가 불러가 살이 쪄야 되는데 배가 고파 살이 안 찐 거예요. 그 맛이 없는 거예요. 비료 더 주면 되겠죠. 온도 더 주면 되겠죠. 안 볶게. 그래서 앞으로는 기술을 더 개발해서 일본인 종주국에다 레드라인을 팔아먹어야 돼. 당불에서 18불에서 만들어가지고 저거 다 따고 난 다음에 저거 3월달 되면 없어요. 3월달 돼서 나무에 따가 우리는 싣고 가면 배 싣고 가면 됩니다. 이기는 방법은 저거 3월달 되면 다 따고 없어서 저장 창고 꺼낼 때 우리는 나무에서 따가 일본에 팔러 가면 돼요. 이게 기술입니다. 이게 과학이고. 그래서 밀감 재배 농가들이 앞으로는 꼭 토양 분석하자. 그래서 인상가리가 많으면 그 비료 주지 말자. 부족한 비료만 주자. 부족한 비료는 식물의 밥은 질소다. 질소가 제일 싼 게 뭡니까? 요소 비료, 유황. 이거 참 좋다. 겨울에 비료 좋다고 주고 문 닫아놓으면 말라 죽습니다. 문이 열었을 때는 알비를 주고 문이 닫혔을 때는 녹이 가지고 간주를 주면 됩니다. 녹여서 문을 닫아놓을 때 이제 간단하게 답이 나왔죠. 요소는 밥이다. 인산가리, 칼슘, 마그네슘 반찬이다. 그 다음에 미량 요소는 양념이다. 그 별로 중요 안 하다 그거. 뭐 그까이 돈 들이고 있어. 식물의 밥은 먹는 놈이 너무나 많아요. 미생물도 요소 못 비고 뭐 풀도 못 비고 나면 그게 다시 돌아오느냐? 절대 안 돌아옵니다. 그게 분해되는 과정에 미생물을 또 먹어버려요. 분해되는 과정에. 그리고 비료를 잘 깨주고 여백이 떨어져 땅바닥에 떨어지면 또 미생물을 먹어버려요. 그럼 요소를 우리가 줬는데 밀감나무가 물 확률이 그래 안 많습니다. 적을 때는 전다 여백이 떨어지고 뭐 하여튼 다른 짓이 벌어집니다. 요소 줘놓고 거기다가 미생물을 간주했다. 누가 먹겠어요? 나무보다 미생물이 더 빨리 먹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 복합비료를 바로 식여준다. 복합비료 바로 식이면 질소 못 비고 나면 인산가리 분해가지고 밀감나무가 아이고 배부르다 잘 크게 말라 죽죠. 노랑노랑 해갖고. 그렇게 여타한 농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나 제일 중요한 거는 식물의 밥은 질소다. 이제 간단하죠? 예,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올해 몇 포 주고 있어요? 원래 약 15일에서 20일 간격으로 예. 500평에 예. 물에 타서 세포 500평에 세포면 타가지고 60kg니까 12kg씩 준 거예요. 근데 100평에 12kg씩 그 줬다. 효과는 여튼 뭐 대단해요. 100평에 12kg씩 줬거든요. 12kg를 보름 간격에 줬다. 한 달에 2번씩이요. 인정합니다. 올해 그 100평당 총 500평에 총 몇 포 정도 줬습니까? 부족해 많이. 몇 포 정도 줬어요? 몇포 중으로 아이고라 그냥 시기만 없지게 영행수라. 예. 그래서 그냥 줬는데 그는 이제 밭에 가서 일주일 안 합니다. 이가지고 연금 다른 데 가서 말 못하죠? 근데 그 질소질이 많은 닭똥 같은 거 많이 주는 사람들 개뿔, 닭- 그건 뭐라? 닭똥 주면 훅 간다. 닭똥이 제일 훅 간다. 그 다음에 돼지똥. 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건 좀 지금 선생님 말 들은 이해가 네. 가는 게 물론 질소도 필요하지만은 질소보다 더 필요한 게 물이다. 이런 얘기 하고 싶어요.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예. 자, 그게 쉽진 않은 일이에요. 예. 아니 측정기한테 물어보면 될 일을 예. 이걸 제주도에 보급한 거예요. 측정기에서 수분이 35에서 45% 재료에 나옵니다. 이거 누르면 켜면 재료의 숫자가 측정하면 여기 나와요. 네, 뭐 수분은- 제일 좋은 거 나오네. 예. 저희 회사에서 많이 팔았어요. 제가 제주도에. 아니, 근데 아까 질소질 그 많은 닭동정 훅 간다는데 부산 저 한경면 쪽에는 그렇게 잘 그렇게 잘 열어? 다시 보겠습니다. 그 예. 대답이 이상하네. 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그 질문하신 만큼 답을 하겠습니다. 닭똥 속에 네. 가리질이 많더라. 근데 우리가 고양이나 고양이가 그 고기를 먹거든요. 사자 얘네들은 고기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 얘들은 위산으로 서식입니다. 위산으로 아주 위산이 강해요. 그 뱀이라든지 이거 바로 잡아먹는 고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위산이 많아서 녹여. 악어 뭐 이런 종류. 그런데 초식 동물은 우리 사람도 일부 야채를 많이 먹죠. 그럼 소, 말, 토끼, 염소 이런 초식 동물이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염을 많이 먹어요. 미생물이 좋아하니까 염을 미생물이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분이 사용해 보니까 염이 제일 적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돈분, 개분. 근데 초식 동물 중에서 염소가 물을 제일 작게 먹어요. 염소똥 주품 이놈은 밀감 나면 바로 노래져 버려요. 한 방에 가면 훅 갑니다. 염소똥은 될 수 있으면 그 가리가 많은 농장에서 쓰면 그 바로 나빠지더라. 그리고 그 키위 문양필 맹장님이 염소똥 좋다고 줘갖고 나무 밑에 죽어나니까 이파리가 바로 오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전라도 저 순천 쪽에서 황금알롱급으로 1000평에 2000평에 요소를 한 두세 번 주고 좋았어요. 그 다음에 미생물 좋다고 한번 딱 주고 나니까 이파리가 바로 새까맣게 타버려요. 질소분을 못 보니까 잎이 얇아져서 여백을 뱉어버린 거죠. 바로 이파리가 박살나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식물의 밥을 충분히 먹어야 탄수화물이 많아야 되는데 이파리에 탄수화물이 적으니까 엄청나게 당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공부를 더 하게 되면 우리가 봄순을 잘 뻗치고 봄순은 여백을 맺어요. 그러면 여백이 맺는다는 소리는 봄순이 뻗었을 때는 잎에 엽록사량이나 탄수화물이 없다 소리예요. 노랑한 잎은 잎 속에 영양 생산을 못하고 뿌리에서 그냥 먹거든요. 그런데 잎에 영양을 저장을 못해요. 먹기만 하지. 그러면 저녁에 근데 작은 잎들도 기공은 열고 닫고 해요. 그럼 저녁에 기공 닫았단 말이에요. 영양 온 걸 먹고 뱉어버려요. 그래서 밀감나무에서 잿빛 곰팡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장지가 있으면 여름에 수지병이 나와요. 이시감 낮아서 그렇거든요. 비료량이. 도장지에 얇은 잎들이 여백을 맺어서 그 여백 맺은 물방울이 타고 내려와서 밑에 뿌리 쪽에 나무 가지에 묻어 있으면 그 자리에 수지병이 일어나요. 수지병은 치료 약이 없습니다. 도장지를 빨리 잘라보거나 3일에 한 번씩 맹물을 뿌리면 수지병이 안 와요. 잿빛곰팡이도 3일에 한 번씩 물 뿌리면 안 옵니다. 하루에 한 번씩 물 뿌리는 농가는 잿빛곰팡이 약을 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면십에서 잎을 살을 찌워주면 과신곰팡이가 안 옵니다. 3일에 한 번씩 물을 뿌려도 과신곰팡이 안 옵니다. 그럼 우리가 재배하는 하우스의 감귤류는 살균제가 필요 없는 작물이 물만 잘 뿌리면 도장지 안 나면 병 없고 비료를 약만 충분히 주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 상록수 잎이 이 펴져 있는 잎들은 여백이 안 맺어요. 그리고 상록수 잎들은 그 성엽 다 큰 잎들은 여백이 또 안 맺어요.
다 큰 잎들이, 이 많은 잎들이 봄, 여름, 가을 여백을 맺으면 지가 여백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면 나무 종 자체가 상록수는 사시사철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체내 저장약물 잎에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확 이후에 연면시비 하라는 게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 정도 물 500에 써서 주라는 게 잎을 살을 찌우라. 그리고 온도값 좀 높여라. 그리고 한 일주일 간격 몇 번 해주고 잎을 살을 찌우라. 그래야 뿌리가 대사적인 일을 한다. 그리고 힘이 안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좀 의아해서 내가 가진 경험의 질문을 하시는데 그 내용들은 이미 유튜브 상에 다 있습니다. 다시 하나 묻고. 지금 우리 선생님이 질문한 거는 과거의 경험으로 배운 지식으로 질문한 거는 유튜브 내용 다 있습니다. 한꺼번에 놓고. 그러면은 지금 나무가 개도 털갈이 하잖아요. 예. 그러면 나무도 털갈이 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 노란 거를 기준을 어떻게 잡아요? 이거? 아, 그게 얘네들이 살이 찌면 펴진다. 이파리가 펴진다. 살이 더 찌면 뒤로 디비져요. 그러면 뒤집으면은 나무 자체가 이리 뒤집으면 우리가 책자로 보면 나쁘다고 생각하는데. 개뿔 모르는 놈이 그런 걸 믿어서는 안 그럼 되죠. 제주 농업기술대강에 너 모르는 명 이해할까요? 그 기술센터 들어가 가지고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 못 하겠습니다. 저 그저께 들어갔다 왔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업은 우리 농업인 주인이 개발해서 기술이 많이 나오는데 그걸 주워 듣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개발은 우리들이 합니다. 주인이. 머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머슴들한테 많이 배워야 될 거는 따로 있고 우리 주인이 책임져야 되고, 그래서 뭘 하고 오긴 왔어요. 무지해서 농업인들을 잘못 가르쳐서 피해는 주지 말아라. 공부를 더 열악하고 하는데 한 사람 뭘 한다고 답은 나오는 거 아니겠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가면 제가 또 총 맞아 죽을 일도 있고 나쁘니까 그런 이야기는 더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지금 나무가 잎이 앞면에 살이 찌는 게 있고 식물이 뒷면에 살이 찌는 게 있어요. 알로에 같은 건 뒷면이 살이 찌고 마늘, 양파도 뒷면이 살이 찝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배되는 밀감이나 우리가 낙엽 가수들은 앞면이 살이 쪄요. 앞면이 그 비료가 충분하면 앞면이 살이 쪄서 펴집니다. 펴지고 난 다음에 더 살이 찌면 뒤로 디비져요. 두꺼워서 정말 많이 디비지면 이게 우리가 밥뚜껑처럼 디비지기도 하고 제사밥처럼 디비지기도 합니다. 그래 제사밥 뚜껑까지 디비지도 이상은 없습니다. 잘 될 뿐이지. 그래서 앞면이 살이 찌면 잎이 펴지고 더 두꺼워지면 뒤집어진다. 그리고 우리가 얇으면 이게 이파리가 만져보면 똑딱똑딱 책받침 소리가 나요. 똑딱똑딱. 그 우리가 과거에 그 궁천이나 뭐 일반 종수형들 재배하는데 이파리 만지면 똑딱똑딱해요. 똑딱똑딱하고 얇은 거, 이게 되게 두꺼우면 노지 감귤 큰 거 안 부꿉니다. 과피 얇아가 맛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주도에 선행돼야 될 게 노지 밀감도 충분하게 비료줘서 대과도 당브리스 15브릭스 이상 올려서 비싼 가격에 팔자. 당브리스가 8브릭스 9브릭스 이래 되니까 먹은 게 없으니까 안에 과육을 싸고 있는 껍질, 그 껍질이 딱딱하고 입에 이물질이 남고 아무리 이빨로 씹어도 안 씹히니까 싫어하겠죠. 그런데 황금알 농고 재배 농가들은 큰 과일도 당브리스 올라가고 맛있으니까 상인들이 잘 가져가요.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요소 주신 분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계속 제가 방송을 하고 있고 그 입소문을 타고 돌겠죠. 그럼 황금알 농법 거론화되고 저를 나쁘다 하는 사람이 생기면 이미 상용화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봄순을 길게 두껍게 만들어야만이 과일이 종방향이 큽니다. 키가. 그리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세포량이 늘어나고 잔뿌리가 빨리 뻗는다. 이 상태에서 비료를 줘야만이 도장지가 안 나는데 봄에 초기 연면시비 안 하고 비료를 주는 것 같으면 여름에 도장지가 많이 납니다. 육지의 과수에도 요소를 줘도 황금알 농법에 도장지가 안 납니다. 그 말은 식물이 봄순이 쫙 뻗어주고 잎이 두꺼워져야만이 잎이 두꺼운데 영양소가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그걸 못 먹어내면 어떻게 됩니까? 도장지 뚫고 나가버리거든요. 뚫고 나가는 순간에 계속 뚫고 나가요. 그래서 봄순을 키우고
봄순에 가지가 굵어져야만이 해거리 없이 계속 연다. 그게 밀감 연구소 안에 있는 문재민 씨 농장이 몇 년째 기술을 가리키다 보니까 1600평에서 올해는 한 40톤 나오고 2월 중순에 따겠죠. 근데 엊그저께 요소비를 또 줬다. 관주를 골드 칼라 1리터에 설탕 3kg에 요소 100당 100평에 3kg씩 관주했습니다. 이 시가 얼마 나오는 1.8이 나오는데 비료 더 주고, 그 다음에 온도가 12도 13도 맞추는 거 26도까지 끌어올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밀감이 우리가 궁둥이 여기 만지면 볼름볼름하고 이 열매 열린 여기 꽃받침 자리에 약간 복주머니처럼 주름이 져 있다는 거 더럽겠다 소리거든요. 온도값이 낮아서 그게 주름 없이 다 크게 만든다는 거죠. 그리고 밀감을 단면적으로 쪼갰을 때, 단면적으로 잘랐을 때 밀감이 중간에 뜬 거, 그거는 영양이 부족해서 다 채워지는 못한 거다. 그 말은 온도값이 낮아서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밀감이 쪼갰을 때 안에 빈 거 없애야 된다. 빈기 생겼다는 거는 우리가 무게가 그만큼 적게 나간다 소리. 그리고 밀감이 울럭불럭한 거, 그 역시 또한 성장이 제대로 온도값이 안 해서 그렇다. 이시값이 높으면 뺑뺑하게 둥그러 거의 집니다. 압이 차는 것 같으면 둥그러집니다. 레드향이나 우리가 레드향이나 밀감을 수확했을 때 약간 과피가 울룩불룩하다, 그 과피가 우둘투둘하다, 그건 성장을 덜 해서, 뭐 때문에? 온도값이 낮아서 그렇다. 11월 말부터 온도값을 26도 이상은 낮온도로 유지해줘야만이 밤 온도가 떨어져도 식물이 자란다, 성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질문. 아까 했던 질문. 뭐 질문 좀뭐 할게요. 그래서 저가 났을 때 꼬리 내리면 안 됩니다. 더 질문해 주이소. 아니 우리 내릴 필요도 없고 나가 아는 상식이 예, 그래서 그게 상용화 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농법이 나오면 누가 개발했든, 연구소가 개발했든, 농민이 개발했든 우리는 시험 재배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돈을 벌자고 농사 짓죠. 아, 그렇죠. 예. 근데 도장지가 없으면 망가라지잖아요, 나무. 제일 좋은 겁니다. 봄순이 짝짝 뻗어가 도장지가 없으니까 해거리 없이 자꾸 열립니다. 이제 됐죠. 그래, 도장지가 제일 작기 발생식이고, 모르겠네. 예, 그게 과거에 배웠던 상식이 이제는 하나로 뭉치는 거죠. 도장지는 많이 안 나야 된다. 그 도장지가 나면 병을 일으킨다. 뭔 병이냐? 제피곰팡이로. 그리고 수지병이 일어난다. 수지병이. 그래서 나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났을 때 대체하는 방법은 맹물 시비를 하든지 연면 시비해서 여백을 안 맺게 만들어라.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장지 나게끔 하자면 뭐를 줘야 될까요? 식물의 밥. 요소만 막 주라. 그리고 요소를 먹고 소화시키는 방법은 연면 시비인데, 과가 아래쪽에 달렸단 말이에요. 아래쪽에 달린 거이 황금을 놓고 똑같이 커요. 난 사장님 말에 대해서 내가 반격하는 건 아니고, 나는 우선 도장지를 많이 나게끔 좀 해주세요. 그러면 나는 밥 먹을 수 있어요. 도장지가 많이 나요. 도장지는 이제 잘라내버리는 게 있고, 예? 잘라내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손실이거든요. 아니 그거 다시 나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도장지를 많이 나게 하는 방법을 해달라 이거죠. 도장지가 나게 만들어서 그걸 쓸 거예요. 예, 아, 그 열매 열릴 거라고? 예, 그렇죠. 아, 그러면 그 이제 나는 위치가 시간대가 달라요. 시간대가 이제 도장지가 나면 그 도장지를 열매 열리기도 하고 잘라가 예비지도 만들게 되는, 우리는 예비지를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열매 열리기도 하고 예비지를 만들고, 이제 그 말을 하시면 제주도에 그 밀감 연구소 바로 붙어 있는 문재민 농장에 가보면 궁천이 해거리 없이 연다. 해거리 없이. 그게 약 4, 5년을 가리켜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여태까지 황금을 농구 들어오기 전에 요소비로 뭐 100평에 뭐 5% 준다, 10% 준다, 이게 거의 안정 안 돼 있었는데, 이제는 기동량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하다 이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해서 이제 요소비를 쓰면 그게 참 좋더라. 예, 복합비를 주는 게 청태 먹기가 안 좋더라. 태비 그것도 유기물이 많이 있으면 안 줘야 되겠다. 이렇게 정립이 되거든요. 제주도에는 땅이 몇 가지가 있냐면
점질토, 그 다음에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그거는 있어. 여기 한 개 더 있습니다. 뭐가 있는지 알아요? 북소리 나는 땅. 북소리 나는 땅. 그건 또 뭐야? 그런 땅도 있어. 이게 치면, 퉁퉁퉁퉁 소리 나는 땅. 그렇죠, 북소리. 그 이름을 이제 북소리 나는 땅을 지었는데, 그 사로기에서 그런 소리 잘 나던데. 예, 맞습니다. 우리가 등산 가면 저 제주도 산에 올라가면 꿍꿍 울리거든요. 예. 그게 유기물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런 땅은 완전히 복받은 땅이에요. 그거는 비로 주는 대로 먹고 마음대로 행동하거든요. 하루 종일 물 줘도 물 안 찹니다. 예. 물그뭐 싹싹 빠지지. 예, 대박입니다. 여기 그래. 저희 땅도 마찬가지 물 저쪽 줄- 부사관이 그러거든. 예, 이게 치면 안 나죠? 예. 단단하니까. 안 따나지 안 나죠? 이런 땅은 농사짓기 힘들합니다. 우리 강순정 맹장이면 점질 땅에 착 달라붙어 보니까 농사짓기 제일 안 좋은 땅이에요. 점질 땅에 착 달라붙어 보니까. 천옥땅. 예. 근데 북소리 나는 땅은 땅 안 뒤집어도 괜찮아요. 10년 동안 농사짓고 그 토양분석하고 요소 이러면 주면 됩니다. 그 연면시비 해주고. 그럼 초기에 봄에 연면시비를 잘해야 아래 가위는 위에 가위 똑같아져요. 난 원래 근데 1월 달에 간 식물은 지난주에 이 가지에서 와서 먹는 게 아니고 내리줘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햇볕 잡기 받는 아래 가지가 그늘이 돼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려줄 거예요? 광합성을 못 하는데. 연면 시비를 도와줘야 내려가요. 그럼 다시 돌아와요. 그러면 그거는 언제 결정하느냐? 봄에 결정해버려요. 봄순에서 맹장님이 연면 시비 자주 하고 있던데, 그러면 비용을 적게 들인 무인방제기로 연면 시비하면 돈이 안 들어요. 아주 소량으로 살포하니까. 그러면 이파리에 묻은 것도 없습니다. 안개를 끼우기 때문에. 안개를 끼우기 때문에. 그러면 여벌 여벌을 준다고 해서 여기에 이파리 흔적도 없어요. 안개만 꽉 꼈지 여기에다 직접 살포한 흔적도 없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죠. 정량을 타서. 그리고 아래까지 그늘에 있는 거는 낮아서 영향이 안 오는 게 아니고 안 내려가서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가서 안 온다는 건 봄순을 연면집이 자재가 살을 쪄보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가면서 옛날에 산에 송고비 끼는 거 있죠. 송고비 끼는 거. 그럼 봄에 전년도에 그 껍질에 쓰던 목질부, 체간부 그거를 나이테로 막아버리고 올해 새로 만들어요. 그거는 봄에 만든다는 거죠. 봄순이 나면서. 그 봄순이 나면서 영양이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봄순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까지 누리 탱탱하게 뭘 돌아보내요. 지가 먹고 살이 찌고 두꺼워져서 그 동작을 빨리 해줘야만이 아래 과일이 커지고 가을에 따도 단단하고 좋다. 그럼 주기적으로 얘들은 그늘에 지어서 자꾸 먹어야 되겠죠. 연면식 해줘야만이 돌아가는 게 많아요. 그럼 다시 돌려주는데 그늘에 있으면 어떻게 하면 이 나무 그늘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얘는 영양 생산 못한다고 식물의 영양관을 끊어버립니다. 자꾸 안 줘요. 내려가야 줘요. 우리는 뭐 그냥 나무가 있으면 영양이 받아 먹겠지? 아닙니다. 가지가 굵으면 영양이 받겠지? 아닙니다. 돌려주는 곳으로만 돌려줘요. 내려오는 것은 그게 봄에 결정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봄에 연면식은 하늘 땅만큼 중요하다. 겨울에 그리고 가을에 우리가 밀감 딸 때 여기 꽃기 여기 꽃받침 다리가 주름이 많은 건 더 큰 거예요. 온도가 낮아서 안 큰 거다. 비료가 작아서 안 큰 거다. 이거 복주머니 지금 쭈글쭈글하고 울퉁불퉁 큰 거 있죠. 쫙 펴져야 되는데 그거는 온도 값이 낮아서 안 커서 그렇다. 그리고 여기 푸르딩딩한 거 있죠. 온도가 낮아서 안 큰 거예요. 온도가 따뜻했으면 여기 푸르딩딩에 영양을 채워서 다 컸죠. 꼭지 꽃받침 쪽에 꼭지 쪽에 시푸른 거는 그리고 우리가 온도가 낮아서 그렇다. 그 시푸른 것들은 또 붓고요. 이게 단면적으로 딱 잘라서 알이 꽉 차야 돼요. 그래 무게가 많이 나가죠. 따기 전까지 비료 준다고 해서 당도만 있으면 비료 줘야 돼요. 물도 줘야 돼요. 밀감 이거 뭐 얼굴 보고 팝니까? 얼굴 보고 파는 건 가격이 좀 더 나오겠죠. 이게 무게로 팔 키로다. 나왔거든요. 그럼 당브릭스가 15브릭스에 물을 준다고 해서 해가 되느냐? 없습니다. 10월 중순부터 이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기. 예, 여기 과심이 썩어버리죠. 이 과심 곰팡이는 봄에 들어간 거예요. 꽃필 때. 꽃필 때 들어갔는데 과일 속에 털분맛 탄닌에 의해서 산에 의해서 그 균이
동작을 못하고 있었어요. 동작을. 근데 멈춰 있다가 당불에서 올라가니 어떻게 돼요? 안에서 제피곰팡이 자라나오죠. 그때 봄에 꽃필 때 들어가는 균이에요. 꽃필 때 들어가는 과신곰팡이 균입니다. 그 제피곰팡이. 그거는 여백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꽃필 때 매일마다 아침에 물 뿌리면 이거 안 일어납니다. 맹물 흡입했더라면. 그럼 제피곰팡이 약을 안 치워도 되는 거고 없는 거. 그러면 그 반대로 지금 그 제피곰팡이 병 걸리기 전에 그 걸린 거 말고 그 배때기가 안으로 찔러도 안 들어갈 정도로 새가족 문양으로 질기게 굳어지는 거. 그거는 뭐 어떻게 돼요? 여기 딱딱하다. 예. 완전히 뭐 무서. 예. 여기 딱딱한 거. 그 풍속열핏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그거? 개뿔. 그게 뭐냐면 우리 온도가 우리가 약간 따뜻하지만 직사광선 온도가 올라가요. 그 가리 가다 고온 열상입니다. 우리는 여름에 쪼개진 것만 열상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온열상이 맞아. 그렇죠. 그 꽃피기 봄순이 나올 때 여기에도 열받아 뻗어. 금년 덜러지 풍수죠. 그리고 교육받을 때는 뭐야? 작년 재작년인가만 막 그랬잖아요. 금년 그리고 여기 배총이 튀어나온 거 있죠. 배총이 여기 배총이 나온 거 있죠. 그거는 지금에도 일어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온도를 35도 40도 올려버리면 여기 세포가 안에 우리가 그 꽃눈이 행질이 바뀌어버려요. 행질이 이상한 행태로 바뀌어요. 그러면 온도가 고온으로 눈 나오기 전에 고온을 먹어보면 여기에 틀어지가 나와요. 이게 온도 값이 갑자기 올라가지고 가리 비르고 많은 농장에서 이게 배꼽이 많이 나오게. 그게 이게 미안합니다. 그게 시험을 해보면은 저게 이런 큰 나무에 이런 나무엔 생기지 않고 어린 나무들 이제 5년생 6년생 심은 사람들 열리지 않습니까? 대충 대부분 그 앞에가 저렇게 단단해가지고 그 상품성이 어서가지고 내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저거를 한번 모아가지고 구석에 놔가지고 90% 덮어놔뒀어. 이게 한 3월 중순쯤 됐나? 그때 승신을 해봤더니 꺼내봐. 그거 뭐 쓰지 못하면 놈 주자 해. 딱 빼내려 보니까 정상적으로 돌아왔어. 풀렸다. 물렁물렁하면서 맛있고. 그래서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게 색깔은 팔 때는 단단해서 못 팔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 크린이 걸리니까. 근데 이게 온도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아니요, 그게 생육에 중간에서 장에 입어가지고 세포가 강화가지고 단단했는데 그게 생육 온도 이제 숙성이 된 거거든. 그거는 자기 몸 스스로. 그러면 얘네들이 밀감을 자르는 순간에 산이 빠집니다. 왜 빠지는지 알아요? 동물이나 곤충이 먹어야 씨앗 번식하거든요. 그러면 자르는 순간에 독성을 빼요. 타닌과 산을 뺍니다. 산이 높은 건 당으로 올라가요. 산이 높은다는 거는 방어 물질이 독성이거든요. 그 독성 물질이 당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은행나무가 이파리가 푸를 때는 청산가리, 단풍이 들면 청산가리 먹고 미생물이나 벌레가 죽어보면 지가 못 살아요. 찐꼬민으로 바꿔버려요. 단풍이 들면서. 그러면 은행잎이 단풍이 떨어지가 누가 먹어? 지가 먹으려고. 미생물이나 곤충이 먹도록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얘가 따는 순간에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덮어나가 오래 두었다 숙성시켰다 그랬잖아요. 숙성을 시키면 바꿔버립니다. 자기 몸을. 동물이나 곤충이 먹도록 바꿔줘요. 그래야만 씨앗이 번식이 되니까. 그래서 황금알농법에 한 사과들은 쪼개놓으면 뽀예요. 근데 일반 재배한 사과들은 쪼개놓으면 뻘개지거든요. 근데 그게 이런 점절토, 비회산 칠루아씨라는 거지. 비회산 회토에서 생기는데, 아까 그 강순중 씨네가 또 뭐 비회산 회토인 줄 아는데, 그런 쪽에서 3, 4년생에는 거짓말 아니고 거짓말 옵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무가 크고 이렇게 성공이 되면은 안 오는데, 그 전에는 뭐, 그게 안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온도 값이 나무가 어린 나무 수가 있으면 가해 주위에 온도도 올라가고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 온도가 높아요. 탈수도 많고. 그런데 큰 나무는 그늘이 많아요. 그리고 지난해처럼 계속 더워 뿌린 거 한 3일씩 비가 와줬으면 어때? 그럼 레드향이 안 터지겠죠? 한 3일씩 비 오주면. 그런데 비가 안 오고 계속 더워 버렸죠.
그러면 얘가 열을 못 식겠죠. 앞에 다 덮어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현상이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시끄러워서. 이제 우리 농업에 황금알 농법을 가리켜서 맹장님 한 분 탄생시키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워요. 아니, 계속 잘했습니다. 강순종 씨 저 나 듣겠습니다. 예, 왜 그러냐? 그러면 저 일거수일투족을 오늘 한 기술을 내일 되면 올리면 알고 있다는 거죠. 그 계속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따라오주면 되는데 내가 가진 생각을 두 가지를 합산해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 아니다 캐보면 지금 그럼 그 기술이 변화는 없겠죠. 예, 그래서 내 자리는 지킬 수 있지만은 변화는 없다. 열을 내본 거. 기술센터에서 한 말이에요. 여기는 아까 지금의 방법을 안 바꾸고 그대로 하면 내 자리는 내 자리지만은 온도가 아닐까 이거? 변화는 없다. 그 말 해주고 왔거든요. 25도로 했거든요. 예. 실질적으로 아니, 지금 뭐 이거 수준이 뭐 바닥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태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온도가 이거 실질적으로 그 강의하는 사람도 그렇지만은 강의하기 전에 그 저쪽 직접적으로 가시고 이거 활용했던 이런 분들이 차근차근 노하우를 따면서 얘기해 주는 게 그게 이제 다음에 우리 맹장님이 그 역할을 하도록 그게 한림에 계시니까 그거를 다시 그래서 예. 내가 설정 온도를 예. 20도 노리는 게 가야 되겠어. 아니요 그러지 말고요. 외에도 설정 온도가 물론 다 서있어. 20도가 있겠다 말이야. 모셔다 밥밭이 뭐 한 5집 보고 하나들 도는데 그걸 뭐 그렇게 할 거냐고 그거 봐도 답이 없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기 예, 하우스 온도가 예. 저희 농장은 최저 온도가 그런 날은 15도, 예. 최고 온도가 25도인데 그냥 25도에 열고 닫고 하면 되죠. 그냥 25도에 열고 15도에 예, 15도 10 보일러 떼는 거는 예, 보일러 가동은 영상 2도 예, 나돈도 25도 26도 열고 닫고 하면 돼요. 예. 그러니까 지금 20도, 15도 넘어가니까 자꾸 올라가니까 내가 끄니까 15도에서 열면 안 되고 25도에 열고 26도에 닫히고 그 상태는 26도에 열리고 25도에 닫히고 그러면 25도 22도 편차기면 최저 온도를 25도를 25도를 올려야죠. 25도 25도 남내보면 응. 26도, 27도면 열립니다. 아, 닫아지고. 예. 아이고 요즘에 25도로 그대로 하더라고요. 아침에 온도 몇 도입니까? 아침에는 삼 어제 도, 삼 도. 어저께 보니까 그럼 낮 온도를 올리면 무게 나가는 건 인정. 더워요.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하면 내가 하나 단점 얘기해 줄게. 그 강사님 앞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괜찮다 하죠. 너무 이렇게 온도를 올리면. 올려버리면은 꽃을 딱 피잖아요. 레드양은 춥게 해가지고 꽃을 추운 데서 하나씩 나와준 게 열과도 덜 나고 그거는 수학 후에. 상당히 그 좋은 방법인데 수학 후에, 이게 수학 후에. 이거 아니. 이런 식으로 여행을 꽃 피기 전에 막 돌려버리면은 이게 열 조그만 지금 온풍기 있지 않습니까? 예, 몇감 있기 위해서 트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때 4월 한 말 정도 되면 왁사가 옵니다. 그런데 그거 열매 열어가지고 잘 달려. 잘 달리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여름 대응에 8월, 7월 한 말쯤에서 8월 초부터 시작하면 이거 온도가 지금 더 다른 것보다 끝났다는 빨라. 온도가 지금 예, 다시 설명드릴게요. 내려가는 선물한가? 예, 이제 설명드릴 테니까 들으세요. 가짜로 잘못 배운 걸 이제 바로 들어온 거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봄순이 힘이 없이 뻗은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식값을 마치고 살을 찌운 거 모든 게 없습니다. 과거의 경험이. 이 식값이나 식물의 밥은 질소라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균형이. 그러면 그런 행태를 했더라도 저 위에 산에 가서 온도가 낮은 데면 아무 이상 없습니다. 그 시험한 사람이 낮은 데인 거예요. 더운 지역에. 그래서 우리가 꽃을 많이 피우고 잘해야 되는데 지금 남원의 hen철 씨 같은 경우에는 불을 떼자마자 10일 만에 순이 나와 있어요. 왜? 불 떼기 한 달 전부터 맹물 10일에서 연면 10에서 잎을 갖다가 물을 부풀려 놨어요. 불 떼자마자 바로 순이 튀어나와버려요. 5월 만에 순이 나올 수 있으면 20일 만에 10일 만에 보름 만에 나올 게 돈을 버는 거죠. 그러면 지금 봄에 순이 동시에 나오려면 따뜻해야 됩니다. 겨울에 살이 쪄야 된다.
그걸 갖다가 봄에 연면시배고 살을 찌우고 뿌리 뻗치고 이식값 맞춰가면 최고 대가만 나오고 좋은 것만 나옵니다. 춥게 하면 에너지가 떨어져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떨어진다는 건 우리가 경제에서 손실이 난다. 과거에 경험한 거를 우리는 이제 이래- 아니야. 내가 확실히 해본 결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불을 때 가지고 우리 달성이도 친구도 있지만 저가 몇 번 실패를 했는데요. 지금 완전히 실패를 해가지고 그 후에 내가 끊었거든요. 끊어가지고 춥게 해가지고 천장 전부 다 열었어요. 전부 열어가지고 옷을 정상적으로 받고 그 해 정상적으로 제가 수학 후에 자 이제 정상적으로 받거든요. 예, 이제 그거 하고 이제 받아들일 분은 받아들이면 되니까 지금 황금향을 작년에 불을 뗀 거를 황금을 넣어서 여름에 터지느냐? 별로 안 터져요. 10%밖에 안 터져요. 여름에 그거나 레드향이 황금향은 저도 하는데 예. 불 떼고 하는데 터지지 않습니다. 예, 그게 이제 집집마다 위치마다 다르기 때문에 낮은 데 재배하는 거와 높은 데 재배하는 거와 예, 그런 차이를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안 된다 된다는 거는 내 방식이 경험을 쌓은 게 좋으면 맞다 하시라는 거죠. 그러나 이 기준값을 측정값을 비중값을 맞추는데 토양에 먹어야 될 밥, 그럼 반찬이 많은 농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달라져 버리고, 그럼 인상가리가 많은 농장 청태가 끼느냐 안 끼느냐, 그러면 이런 기준을 다양한 경험으로 앞으로 이렇게 내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토론을 해서 하나의 큰 틀을 만들어야 이 제주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선생님 같이 입 딱 닫고 안 해보고 그러면 저는 몰라가지고 저기로 가겠죠. 그러면 저한테 이 내용을 공격을 하든 뭘 해서 끄집어내야 돼요. 왜 그걸 잘못된 거 잘된지 하나씩 끄집어내가 우리는 공론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제주도에 경쟁이 생기는데 앞으로 밀감하우스가 더 늘어날 건데 니 잘났네 내 잘났네 아니에요. 이제는 지금 나이 많은 분들이나 정년퇴직한 분들이 늘어나서 하우스 면적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1년에 그 늘어난 면적까지 우리는 아마서 연구를 해서 이 밀감이 어디로 가야 될지 토론을 해야 됩니다. 자꾸 그 선진화 교육도 받고 마이스터 받고 강사님분들이 이런 분들이 단체에서 뭐 싸우고 터지 벅터지도록 그것을 기술 개발해내요. 계속 그래 해야 되는데 조금 알면 아이고 내 말 딱 닫으면 되지 내 말만 되지 덮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더 많은 큰일이 겠습니다. 우리 많이 배우시고 우리 맹장님들 그리고 지금 방금 경험 많으신 분들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론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체 기관을 같이 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산량이 늘어도 앞으로 우리 밀감 어디로 갈 거냐, 뭐 도지사님을 불러놓든지 뭐 시장님을 불러놓든지 우리는 대안을 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우리 사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아이고 썩을 놈 저놈한테 이야기하가 내가 뭐 부끄럽고 막 덮어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거 한 사람 한 사람 덮어보고 내 말 잘하면 되지. 다음에 많이 나왔을 때 내도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더 좋게 만들고 수출해서 우리는 외화 획득을 해와야 되지. 제주도의 백합이 제가 가르치는 백합이 요소만 주고 있는데 수출되고 있습니다.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에 5년 동안 뭐 주느냐, 요소 비료만 주고 있단 말이에요. 심을 때도 100평에 요소 비료 2포 였고 로타리 찍어 심어요. 근데 상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인산가리가 많으니까 그걸 주고 몇 년 동안 안 주니까 청태는 끼도 인산이 검사에 안 나와요. 뚝 떨어졌어요. 이제 청태가 좀 빠졌어요. 그래서 용성인 비료 줍니다. 100평에 한 포씩. 그래 주고 농사 짓는다. 하여튼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서로 공유를 하고 우리는 파헤치자. 파헤쳐서 제주도 밀감 산업이 1년에 몇십만 평 늘어나는 밀감 앞으로 또 늘어날 걸 또 계산하자. 그리고 우리가 주인이고 우리가 대책 세워야 됩니다. 그럼 우리 밀감이 좋아야 상인들이 달라듭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똥파리 잡자고 파리채를 들고 온 산을 똥파리 잡자고 들고 다니면 파리 잡겠습니까? 똥 한 모대기 싸면 됩니다.
똥 한 모대기 싸고 5분도 안 기다려서 똥파리 한 마리 잡을 수 있어요. 똥파리는 엄청나게 후각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농사를 잘 지고 밀감이 좋으면 상인들이 뭡니까? 엄청나게 돈 냄새 잘 맡겠죠. 그러면 우리가 밀감 파는 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밀감은 당브리스가 18브리스고 품질 좋고 저장력 좋고 뭐 이거 따질 거 없으면 상인들이 미국 상인, 뭐 중국 상인, 일본 상인 다 옵니다. 그거 우리는 많은 경험으로 그렇게 만들자. 이게 하나의 그 예가 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하나 말할게요.